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마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랑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하게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횡보하듯이 움직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은 1339불, XRP는 26센트, 간당간당한 26센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이제 코인코드라고 하는 미디어인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죠. 이 웹사이트에서 얼마 전에 빵형이 CNN과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리플 CEO, XRP 판매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가 이 인터뷰를 또 이제 나름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빵형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타이틀을 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스크린샷 보시면은 그때 당시 CNN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자막을 내보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딱 써서 알려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이 자막상에서 리플 CEO가 XRP 판매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똑같은 자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은 글씨가 똑같아요.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리플사는 암호화폐 XRP를 사용해서 돈을 움직이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거를 덮어가지고 위에서 XRP 판매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맞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의 부분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가 XRP를 OTC 장외거래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XRP 가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리플사는 XRP 투자자들이 장외거래에서 사가지고 바로 시장에 던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단 락업을 걸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던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던진다 할지라도 그날 XRP 1일 볼륨에 제한돼가지고 제한된 양만, 허가된 양만 시장에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가 지금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공유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딱 제목만 다시 보시면은 CEO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회사가 XRP를 팔면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딱 봐도 화나게 생겼죠. 그런데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고, 이 문장 자체를 장외거래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데서 따왔다고 할지라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소들로 바로 넘기는 물량인 프로그래믹 세일즈 같은 경우는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2달간의 물량 불어나는 것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낮다라고, 그런 부분도 어떤 커뮤니티의 멤버가 또 확인을 해준 바도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아직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적당히 알아듣고 적당히 하고 싶은 말 하고 딱 그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심을 끄는 것을 이제 넘어선 수준이다. 가능하면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사를 보셔가지고 오해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이제 제목은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딱 이 영상도 이렇게 링크를 해 놓으셨는데 딱 제목이랑 제가 아까 표시한 그 부분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이 제일 크냐, 어떤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제일 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각 블록체인이 시작된 이후로 이래로 가장 많은 양의 트랜잭션을 완료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XRP와 비트코인 이 완료된 트랜잭션의 개수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11억 3천만 개의 거래가 완료가 되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개, 이 2배가 넘는 수준이 XRP 레저상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검은선이 XRP, 빨간색이 비트코인, 보라색이 이더리움, 초록색이 이더리움 캐시, 그리고 파란색이 대시, 여기는 주황색이 스텔라 루멘입니다. 자,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를 해가지고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실사용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더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 스웰에 관련된 소식. 스웰의 오프닝 키노트 스피커로서 이 라구람 라잔 씨가 발탁되었다고 제가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비웨이브님께서 이 라구람 라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스웰에는 라구람 라잔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은 경제 쪽으로는 오히려 클린턴보다 효과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현역이고 미국 경제 양대 학파 중 보스턴 쪽을 이끄는 우두머리이며 최근에는 새로운 IMF 총재 얘기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사람의 경력을 또 딱 찾아보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덤벙대가지고 안 봐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시카고 부스 스쿨 오브 비즈니스 대학교의 파이낸스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23대 인도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했었고, IMF에서 경제학자 겸 연구직 부서 담당을 맡았었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모바일 뱅킹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는 인물이며, 마찬가지로 인도 은행 쪽의 디지털화를 도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최소한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 다시 한번 키노트 스피커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클린턴이 키노트 스피커를 맡았을 때는 뭐 클린턴은 돈만 쥐어주면은 아무데서나 가가지고 연설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이 라구람 라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이죠. 자신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리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스웰만큼은 정말 많이 기다려지네요. 과연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제발 좀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사는 전세계 마이크로 페이먼트 산업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쉬시 빌라, 리플사의 수석 생산관리부의 부사장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팟캐스트인 체인지 더 웨이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 말을 토대로 작성이 된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의 첫 마디에는 리플사가 앞으로 국제지불 이상의 그런 분야를 또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서 어쉬시 빌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신흥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나는 생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다음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 리플의 상용화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후에는 어떤 멋진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 론이다. 말 그대로 10달러짜리 대출인데 신흥국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며, 이를 블록체인 상에서 전에는 이룩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실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플사는 최근에 전세계 여러 문화권의 직원들을 고용을 했다. 태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각 문화권별 새로운 중요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자라온 환경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귀중하며, 이것들을 토대로 리플사는 바뀔 수 있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신흥국들에서는 이 국제 지불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현지 시각이 필요하다. 미국 외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은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인데,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으면서, 어쉬시 빌라는 곧 리플사가 미국 내 또 다른 사무실을 개설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할 것을 언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거의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현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리플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미 다음 단계, 국제 지불을 넘어서 다음 단계인 소규모 대출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부분들도 하루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 특히 유럽에서 거의 모든 핀테크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 말잔 델라틴이 최근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국제 지불은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10조 달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XRP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빵형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은행권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에 묶인 돈만 25조에서 27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XRP가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는 리플사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 리플사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 분야는 굉장히 파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자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전혀 놀랍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머니그램과 비자가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터카드와 R3가 국제 지불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또 나왔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지불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은 기존 R3가 가지고 있는 앱들이 있죠. D앱들이 있는데 콜다 세틀러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카드 회사들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발표들이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꽤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 찌라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 크립토 매니악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인지 어디서 퍼온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정보원에게 들은 바로는 SEC가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다가오는 10월 중반쯤 정식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해. 지금 장외거래로 XRP를 막 사들이고 있고 이런 기세가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야. 몇몇 기관들은 벌써부터 미친듯이 XRP를 사들이고 있지.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멍멍소리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XRP가 진짜로 달리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 증권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증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크게 상승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다가오는 4분기에 스웰 펌핑, 머니그램의 XRP 적극 사용 등 여러가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진 펌핑과 진짜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SEC가 하루빨리 증권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마지막에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찌라시처럼 만약에 그런 정보가 내부적으로 미리 돌기 시작한다면은 갑자기 XRP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올라가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은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거북이 미소, 굉장히 정겹죠? 이 정겨운 거북이 미소를 입에 띄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